자, 1번. x에 대한 다항식의 전개식에서 x제곱의 개수가 5라고 나왔고요. x의 개수를 묻는 문제예요. 자, 그러면 x제곱의 개수가 5라고 나왔죠. 그러면 여기에서 x제곱의 개수만 찾아봅니다. 자, 이렇게 곱했을 때 x제곱의 개수가 2a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곱했을 때 x제곱의 개수는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얘네 동류항이니까 2a 빼기 3을 했을 때 5가 된다는 얘기고, 그럼 2a는 8이니까 a는 4가 됩니다. 자, 이때 x의 개수를 물어봤어요. 자, x의 개수는 1차항과 상수항, 여기서 10 나오고요. 자, 얘 상수항과 1차항 곱해서 마이너스 3a인데 a가 아까 4라고 나왔죠? 그래서 마이너스 12가 되고요. 자, 얘 개수는 어떻게 되냐면 동류항 정리를 하니까 마이너스 2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2번이에요. 임의의 두 다항식 AB에 대하여 연산 이렇게 표시된 거를 A세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세제곱으로 정의했어요. 정의라는 거는 약속이니까 여기 A 자리에 B 자리에 대입해주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A 자리에 대입을 할게 이렇게, B 자리에 대입할게 이렇게 복잡한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을 그냥 A, B를 넣어서 세제곱하고 곱하고 이런 걸 하기에는 불편해 보이죠. 그래서 일단 주어진 식을 최대한 간단하게 만들어 볼 거예요. 그러면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먼저 계산할 수 있겠죠. 얘를 합과 곱으로 변형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A 더하기 B의 세제곱 마이너스 3AB의 A 더하기 B가 되겠죠. 그리고 더하기 AB예요. 더 이상 정리하려고 할 필요 없이 필요한 게 A 더하기 B와 A 곱하기 B가 필요한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A 더하기 B를 계산을 해봤더니 2x제곱 소거되고요. 5x도 소거가 돼서 그냥 1이 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죠. 그래서 1의 세제곱 빼기, 일단 1을 대입해보면 3ab 더하기 ab. 자, 1 마이너스 2ab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a하고 b를 곱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ab를 따로 곱해볼게요. 자, 2x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1. 그리고 5x 마이너스 2x제곱인데 마이너스를 끄집어내 볼게요. 자, 묶어낸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마이너스를 묶어내고 그러면 2x제곱 마이너스 5x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이거를 전개할 텐데 그냥 다 모든 항을 전개하는 게 아니라 지금 얘네들은 똑같이 생겼으니 하나로 보고 이렇게 두 번만 전개를 할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5x의 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지만 앞에 마이너스 있죠? 요거에 2x제곱 마이너스 5x 요거를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마이너스 4x의 4제곱. 자, 마이너스 2ab의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자, 25에 10, 20, x 세제곱 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인데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마이너스 25x 제곱. 그리고 빼기 2x 제곱 더하기 5x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마이너스 4x 4제곱 더하기 20x의 세제곱 마이너스 27x 제곱 더하기 5x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우리는 이거를 다 풀었을 때 x의 개수가 궁금한 거죠? x의 개수가 궁금한데요. 이 x의 개수는 지금 다 정리를 하지 않아도 1은 어차피 x의 개수하고 상관이 없고요. ab에 마이너스 1을 곱한 걸 거예요. 그래서 ab에서 지금 1차항의 개수를 찾아보면 5잖아요. 여기에 마이너스 1을 곱한 값이 될 거다 이 얘기죠. 그래서 정답은 2번 마이너스 10이 됩니다. 혹시 이 과정이 조금 헷갈린다? 그러면 한 번 더 써줄게요. 1 마이너스 2에 ab가 마이너스 4x의 4제곱 더하기 20x의 세제곱 마이너스 27x 제곱 더하기 5x 이렇게 정리가 끝난 거고, 우리는 x의 개수가 궁금하니 이렇게 곱했을 때의 x의 개수 마이너스 10이 정답이 된다 이 뜻입니다. 자, 3번으로 갈게요. 3번은
x의 값에 관계없이 라는 표현이 나와 있죠? 그러면 이 표현은 내가 x에 대한 항등식으로 풀어내겠어? 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요 분수식이 항상 일정한 값을 가진다고 하네요. 그러면 우리가 그 값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일정하다라는 거는 어떤 상수의 값을 가질 거야 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일정한 값을 내가 k라고 한다면 그냥 요 값이 k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a-3x는 k에 마이너스 x 더하기 b가 되고요. 여기에서 x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되겠죠? 이유는 x의 값에 관계없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a-3x는 마이너스 kx 더하기 bk. 자, x에 대해서 정리를 할 거예요. 3x 마이너스 kx 더하기 bk 마이너스 a는요. 우변으로 정리를 했고요. 3 마이너스 k의 x 더하기 bk 마이너스 a는 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 개수들이 모두 0이 됩니다 라고 풀 거죠. 3 마이너스 k가 0이니까 k는 3이 되고요. 3을 대입하세요. 3b 마이너스 a는 0. 그래서 우리 a와 b의 관계를 나타내자 라는 거는 지금 세로축이 b로 표현되어 있는 거 보이시니 우리가 x, y의 관계를 표현을 할 때 보통 y는 하잖아요. 얘는 b는 하고 정리를 해달라 이 뜻이에요. 3b는 a가 되어서 b는 3분의 1 a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고 이거는 원점을 지나는 오른쪽 위로 향하는 직선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4번이에요. 4번은 지금 i분의 요 값이 거듭제곱으로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일단 요거부터 표현을 좀 해볼게요. i분의 1은 분모 분자에 i를 곱해서 실수화를 하게 되면 얼마죠? 분모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i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i 제곱분의 1은요.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 되겠죠. i 세제곱분의 1은 자 얘는 i 제곱 곱하기 i분의 1이니까 i제곱이 마이너스 그래서 마이너스 i분의 1이고 이거 첫 번째 나왔던 것의 부호만 바뀌는 거죠. 그래서 i가 됩니다. i 4제곱분의 1은 i 4제곱이 1이니까 1분의 1, 1이 됐고요. 자, 1이라는 것은 이 다음에 계속 거듭제곱을 해갈 때 이 값이 반복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i의 5제곱분의 1은 어차피 4제곱 1이었으니까 그냥 i분의 1과 같아지고 이러면 처음에 마이너스 i, 요게 반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반복이 되는 값들을 잘 보세요. 자, 그러면 대입을 해서 구해 볼 거예요. 우리가 4개마다 반복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으니 4개마다 끊어서 계산을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처음에는 마이너스 i고요.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2고요. 그 다음에는 플러스 3i. 그 다음에는 플러스 4가 되죠. 자, 그 다음은 마이너스 5i가 되고요. 마이너스 6 더하기 7i 더하기 8 이런 형태로 반복이 될 거예요. 그러다가 100이 정확하게 4의 배수니까 더하기 100 요렇게 끝나겠죠? 자, 이거를 다 더할 건데 우리가 4개씩 끊어서 계산을 해보자고요. 자, 여기 얘네들을 끊어서 계산을 해보면 총 100개니까 요런 게 25개가 있겠죠? 그래서 요 첫 번째 4개를 더하게 되면 실수 부분은 2가 되고요. 어차피 실수 부분은 두 번째와 네 번째에서 나와요. 그 다음에 허수 부분은 첫 번째와 세 번째에서 나오는데 항상 앞에는 마이너스 뒤에는 플러스고 그 값은 절대값은 2만큼 커졌기 때문에 플러스 2i가 나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4개도 실수 부분이 2고 허수 부분이 2i 이렇게 되는 거 보이시죠? 자, 이런 게 25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 더하기 2i에 총 25개니까 이걸 곱하게 되면 50 더하기 50i가 됩니다. 그래서 a는 50, b도 50이 돼서 합은 100이 됩니다. x의 값에 관계없이 등식이 성립하는 거예요.
근데 우변의 식을 보시면 x 더하기 2가 반복적으로 표현이 되고 있는 거 보이시죠? x 더하기 x 더하기 2의 제곱, x 더하기 2의 세제곱. 자, 요거는 우리가 연조립제법을 이용해서 풀기로 했거든요. 그러면 혹시 연조립제법이 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면, 자, x 더하기 2의 거듭제곱들이 표현되고 있으니 일단 주어진 식을 x 더하기 2로 나눠볼 거예요. x 더하기 2로 나누게 되면, 자, a의 x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b의 x 더하기 2 더하기 c. x 더하기 2가 연속적으로 곱해져 있으니 묶어낼 수 있는 거죠. d를 제외하고는. 그래서 더하기 d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x 더하기 2를 좌변을 x 더하기 2로 나눴을 때 몫이 이거고 나머지가 이거구나 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x 더하기 2는 1차항의 개수가 1인 1차 식이니까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쉽게 몫과 나머지를 구할 수 있겠죠. 그럼 그걸 구해 볼게요. 자, 그러면 우선은 얘부터 x마 2의 세제곱부터 정리를 하셔야 되겠죠. 자, x마 2의 세제곱은 우리가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전개를 해보면 x 세제곱 마이너스 3 x제곱에 2를 곱하니까 6x제곱, 그 다음 더하기 3x에 2의 제곱을 곱하니까 12x, 그 다음에 2의 세제곱을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8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자, 1, 마이너스 6, 12, 마이너스 8 이렇게 개수를 써놓고 x 더하기 2로 나눌 거예요.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2를 쓰겠죠.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8, 16, 28, 마이너스 56. 그래서 여기서 나머지가 마이너스 64가 나와요. 이 나머지가 바로 누구다? d란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가 바로 몫이 되는 거죠. 자, 어쨌든 우리는 지금 d가 마이너스 64라는 거를 구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몫을 또 살펴봤더니 x 더하기 2의 거듭제곱으로 또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도 x 더하기 2로 나눠보자는 거죠. 그러면 자, a의 x 더하기 2 더하기 b까지는 x 더하기 2로 나눠지고 c는 나눌 수가 없으니까 그냥 더하기 c 이렇게 쓸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요 몫을 x 더하기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c고요. 몫이 이렇게 나온 거 보이시죠? 그러면 나는 요 이제 어디에서 지금 여기 조립제법을 하고 있던 요 부분에서 요 부분이 바로 몫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또 x 더하기로 나누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자? 나누면 되겠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2,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0, 20 더하면 48이 되면서 이 48이 바로 이때의 나머지 c가 된다고요. 그래서 이 c가 얼마? 48인 것을 찾을 수 있고 이때 몫은 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한 번 더 나눌 수 있겠죠. 그래서 얘를 x 더하기 2로 나누면 x 더하기 2로 나누면 그냥 뭐 사실 표현되어 있는 그대로긴 하지만 몫이 a고 나머지가 b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도 한 번 더 나누게 되면 마이너스 2로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2 이래서 지금 몫이 누구다? 마이너스 12다. 얘가 바로 b가 되는 거고요. 나머지는 몫은 얘가 되겠죠. 그래서 얘 몫은 1이 되고요. 이때 나머지 b는 마이너스 12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사실은 요 문제를 풀 때 우리는 우변의 연조립제법만 쓰는 거지. 자, 요 부분 지금 우리가 여기 왼쪽에 쓴 요 부분 있죠? 요거는 설명을 돕기 위해서 쓴 거지 실제로는 쓰면서 푸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a 더하기 b 빼기 c 그 다음에 빼기 64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얘가 마이너스 60이고요. 65에서 얘를 하니까 자 5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자,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 다항식 fx가 있죠. 자, 그러면 f-2와 f0과 f2의 값이 똑같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얼마로 똑같은지는 모르겠으나 이 값을 내가 뭐라고 하자? k라고 하자. 가능하겠죠? 자, 그러면 f-2가 k라는 거는 f-2 마이너스 k가 0이라는 뜻이에요.
또 F0이 K라는 거는 F0-K가 0이라는 뜻이고 F2가 K라는 얘기도 F2-K가 0이라는 소리겠죠. 그러면 요걸 잘 보세요. 우리는 지금 요 자리가 마이너스 2, 0, 2로 바뀌고 있는 것을 보이시죠? 그러니까 여기가 변하는 값이니까 이 자리를 내가 변수로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얘를 변수로 잡아서 fx-k는 0이다 라고 식을 쓸 수 있겠죠? 근데 이 x 자리에는 아무거나 넣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2, 0, 2 요 세 값을 넣을 수 있다라고 가조건에서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식을 참이되게 하는 x값이니까 이 방정식의 근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fx-k는 0의 세근이 누구다? 마이너스 2, 0, 2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마이너스 2를 근으로 갔잖아요. 그러면 x 더하기 2라는 1차식을 인수로 가진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걸 식으로 써볼게요. fx-k는 자 마이너스 2가 근이야? 그러면 x 더하기 2를 인수로 가져요. 또 0이 근이라는 거는 x 자체를 또 인수로 가지고 2가 근이라는 거는 x-2라는 인수를 가진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방정식의 근은 이렇게 인수들을 말해줄 수는 있지만 최고차항의 개수는 말해주지를 못해요. 그래서 최고차항의 개수는 항상 모르니까 문자로 잡는 연습을 꼭 하셔야 돼요. 근데 이 문제는 최고차의 개수가 문제에서 1인 3차 다항식이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A가 1이라고 주어진 거라는 거죠. 그래서 A 자리에 이제 1을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무것도 안 써서 그냥 얻어 걸리는 게 아니라 반드시 최고차항의 개수는 내가 체크를 해줘야 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K값 하나 남았죠? 그 나조건에서 읽어보시면 fx는 x마1로 나누어 떨어진다. x마1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를 f1이라고 하자. 이게 나머지 정리죠? 나누어 떨어지니까 얘가 0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x에 1을 대입합니다. f1-k는 자, 1 대입하니까 3 곱하기 1 곱하기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3이네요. 자, f1은 0이니까 바로 k값이 얼마다? 3이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fx는 자, 빼기 k를 우변으로 이항을 해서 먼저 쓸게요. 그러면 3 더하기 x 더하기 2, x 마이너스 2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정리하실 필요 없어요. 우리가 궁금한 거는 f3이거든요. 그러니까 x 자리에 3만 대입하세요. 3 더하기 3 대입하면 5 곱하기 3 곱하기 1 이렇게 되죠? 그러면 15 더하기 3이니까 정답은 18이 되어서 5번이 되는 거예요. x에 대한 두 다항식 fx, gx가 있어요. fx-gx를 x 더하기 2를 인수로 갖기 위한 a와 b의 관계로 항상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죠. 자, 그러면 fx-gx라는 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냥 fx-gx를 써볼게요. 그러면 fx-gx는 그냥 빼면 되죠. 자, 2x 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2에서 빼세요. a-1의 x 그 다음에 더하기 2 빼니까 네, 빼기 b. 자, 정리 좀 해보죠. 2x 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6-a의 x가 되고요. 상수항은 2-b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x 더하기 2를 인수로 갖는다? 이게 무슨 뜻이죠? 인수라는 거는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뜻이니까 나누어 떨어진다라는 얘기예요. 즉 x 더하기 2로 나눴을 때 나누어 떨어진다? 이거는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지금 이 분홍색 식에다가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즉 f-2 빼기 g의 마이너스 2가 인수라는 건 나누어 떨어지니까 나머지가 0이다 이 얘기라고요. 그러니까 요것이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8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마이너스 12 더하기 2a 그 다음에 더하기 2마 b가 얼마다? 0이다 이 얘기라고요. 뭐 사실 정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입을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어쨌든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그 결과가 0이다 라는 게 인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2a-b가 얼마죠? 2가 되는 거예요. 왼쪽에 있으면 좋겠네. 그래서 빼기 2는 0.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다항식 fx를 x-6분의 1로 나눴을 때 몫이 qx고 나머지는 r이라고 했네요. 그럼 이거를 우리가 나눗셈 항등식으로 쓸게요. 그러면 fx는 x-6분의 1에 qx 더하기 r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xfx를 자, fx가 아니에요. xfx를 그러니까 fx에 x를 곱한 식이죠. 그러면 우선 곱해봅시다. xfx는 저기 항이 두 개 있으니까 이 두 군데에다가 다 x를 곱해볼게요. x에 x-6분의 1의 qx 더하기 x에 r 이렇게 되겠죠. 자, 요 식을 뭐로 나눌 거냐면 3x-2분의 1로 나눌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지금 3x-2분의 1이 잘 안 보여요. 근데 위에 x-6분의 1로 나눈 거랑 무슨 관계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3으로 잘 묶어봤더니 x-6분의 1 요 형태가 나오는 걸 찾을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x-6분의 1에 3을 곱한 어떤 식으로 나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 지금 x-6분의 1이 있으니까 여기에 3을 곱해 볼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3을 곱하고 요 식으로 나눴지만 이렇게 되면 원래 식과 식이 달라지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다시 3분의 1을 곱해 줄게요. 그러면 3을 약분하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원래 식의 값에는 변함이 없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자 3에 x-6분의 1로 나눴더니 일단 뒤에는 어떻게 되죠? 그러면 요 부분까지 어떻게 표현할까? 요 부분까지를 나눈 거로 했으니 나머지를 일단 그대로 쓸게요. 3분의 1x qx 자, 그러면 얘가 몫이고 얘를 나머지라고 할 수 있을까? 지금 xr 얘가 나머지라고 할 수 있을까? 여기에 의문을 가지셔야 돼요. 자, 우리는 지금 몇 차로 나눴죠? 1차로 나눴어요. 1차로 나눴기 때문에 요 나머지는 1차보다 차수가 낮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 xr은 1차식으로 더 나누어지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상태로 나머지다라고 하시면 절대로 안 되고 저 부분을 뭐로? 3에 x-6분의 1로 다시 나눠줘야 한다 이 뜻이라고요. 자, 그러면 요거 좀 올려놓고 자, 얘를 어떻게 할 거냐? 자, 앞에를 그대로 쓸게요. 3에 x-6분의 1 3분의 1x qx 그대로 쓰시고 자, 일단 내가 나누려는 게 3의 x-6분의 1이잖아요. 그냥 무조건 쓰세요. 쓰시고 그 다음에 xr을 만들기 위해서 최고차항을 맞춰주는 거예요. 자, 최고차항의 개수가 r이어야 하는데 현재는 3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3분의 r을 곱하시면 돼요. 맞아요? 자, 그래서 지금 요 분홍색 부분, 아니 분홍색이 아니죠. 무슨 색이에요? 주황색 부분이 지금 내가 요 xr, x의 개수가 r인 거를 끼워 맞춰준 거라고요. 그래야 얘가 3x-2분의 1, 요거에 3분의 r을 곱하게 되면 풀어볼까요? 3 약분하고 xr 마이너스 6분의 r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내가 이거를 곱함으로써 지금 여기 없던 거 마이너스 6분의 r이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다시 더하기 6분의 r을 해줘야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처음 여기 3의 이 부분이 요거를 좀 지우고 이 부분이 바로 xr이 되는 거라고요. 근데 xr을 왜 이렇게 고쳤냐면 얘도 3의 x만 6분의 1로 나눴을 때 목과 나머지 부분으로 구분을 해준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얘를 3의 x마 6분의 1로 전체적으로 묶어주면 3분의 1의 x, qx 그리고 더하기 3분의 r 자, 더하기 6분의 r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드디어 다 나온 거예요. 자, 얘로 나눴을 때 얘가 몫이 얼마다? 이만큼이고 나머지가 6분의 r이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식을 변형을 통해서 확인을 한다. 자, 연습을 잘 해봅시다. 자, 요 등식을 만족하는 30 이하의 자연수 mn에 대하여 m 더하기 n의 최대값을 물어봤죠. 자, 그러면 일단 요 안에 적혀 있는 복소수들은 익숙한 복소수들이어야 합니다. 자, 얘는 내가 x는 2분의 마일 더하기 루트 3i라고 했을 때, 자, 양변에 2를 곱해요. 그리고 마이너스 1을 좌변으로 이항해요. 그리고 양변을 제곱합니다. 자, 제곱하면 자, 4x 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1은 루트 3의 제곱 3이고 i 제곱은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4x 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4는 0. 그래서 x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은 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양변에 x-1을 곱할 수 있어요. 이걸 왜 하냐면 이러면 x 세제곱 마이너스 1은 0. 그래서 이 x는 바로 세제곱했을 때 1이 되는 수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요. 그래서 요 값은 세제곱을 했을 때 얘를 그냥 x라고 하면 x의 세제곱이 1이 되는 값이다 이 얘기예요. 그 다음에 요 i는요. 루트 2분의 1 더하기 2 요거는 제곱을 하면 뭔가 간단해지는 애였죠. 그래서 루트 2분의 1 더하기 i의 제곱을 해보면 2분의 자 1제곱 더하기 i제곱은 0이 돼서 사라지고 이 i이므로 i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값을 내가 y라고 한다면 얘는 제곱한 게 i죠? 그러면 8제곱을 했을 때 1이 되는 거예요. 왜? i의 4제곱을 해야지 1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제곱을 했을 때 i였으니까 전체 8제곱을 해야 1이 되겠죠. 맞죠? 그러면 얘네가 더해서 0이 되는 상황을 찾아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얘네가 3제곱 했을 때 앞에 거는 1이 되고 뒤에 거는 8제곱 했을 때 1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 뒤에 거는 4제곱을 했을 때는 마이너스 1이 나온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얘는 1이고 얘는 마이너스 1일 때 더하면 0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거는 3의 배수여야 하는 거고 뒤에 거는 4의 배수지만 8의 배수는 아닌 수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30 이하의 값이니까 m은 m 더하기 n의 최대값을 물어봤네요. 그럼 m도 크고 n도 커야 되겠죠. m은 세제곱이래. 3의 배수 중에 가장 큰 수니까 30이 될 것이고요. n은요. 4의 배수 중에 가장 큰 거는 28인데 얘가 8의 배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확인해 봤더니 어때요? 28은 8의 배수가 아니죠? 네, 그래서 얘네들의 합은 58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중간에 조금 의문이 생길 거예요. 왜 얘가 꼭 1이고 마이너스 1일 때 더해야 0이 될까? 라는 의문이 생기겠죠. 자, 앞에 게 지금 반복을 해보면 이건 좀 지우고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줄게요. 앞에 복소수를 그냥 x라고 했죠. 그러면 x제곱은 어떻게 되나요? 2분의 마이너스 1 더하기 루트 3 i가 되죠. 이거의 제곱이에요. 그러면 4분의 1 마이너스 2 루트 3i 그 다음에 3i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3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루트 3i 4분의 이렇게 되거든요.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i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x 자체가 반복이 되는 게 2분의 마 1 더하기 루트 3i 그 다음에 제곱을 하면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i 그 다음 세제곱을 하면 1. 자, 요게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그런데다가 자, 위에 거는 어떻게 되나 보세요. 위에 거란다. y는 어떻게 되나 보세요. 그러면 y는 지금 제곱을 하면 아까 어떻게 됐었죠? i가 됐었죠. 자, 그러니까 한번 그냥 써놓으면 루트 2분의 1 더 i거든요. 제곱했더니 i가 됐어. 3번 곱하면 요거 2개 곱한 거기 때문에 루트 2분의 i 마이너스 1이 되고요. 그다음 4번 곱하면 결국 i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 뭐 이런 식이거든요. 자, 잘 생각해봐요. 더해서 0이 되려면 허수 부분과 실수 부분에 절대값이 다 갖고 부호들이 반대가 돼야 돼요.
근데 첫 번째 상황은 일단 얘네들 개수가 이렇게 생겼는데 밑에서는 절대로 루트 3i랑 없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보이죠? 그래서 결국 얘네는 허수인 상황에서는 더해서 0이 되는 상황을 만들 수가 없고 얘네가 실수인 상황 1일 때와 마이너스 1일 때를 짝을 지어서 더하면 0이 된다. 요거를 이용하는 거였던 거예요. 아셨죠? 자, 0이 아닌 두 실수 a, b에 대하여 루트 a, 루트 b 곱한 게 마이너스 루트 a, b 이렇게 나오죠. 자, 우리는 얘를 딱 보자마자 이렇게 범위를 적으셔야 돼요. a가 음수이고 b가 음수이거나 또는 a는 0이거나 또는 b는 0이어야 한다 그랬죠? 이 등호를 절대로 앞에다 붙이면 안 된다 그랬어요. 자, 근데 물론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0이 아닌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는 둘 다 음수예요. 요 조건만 따지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억부터 보죠. 기억은 우리 루트 a제곱은 항상 절대값 a로 써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루트 a제곱, 루트 b제곱은 루트 a제곱, 루트 b제곱은 절대값 a 곱하기 절대값 b가 되고 a가 음수니까 마이너스 a가 되죠. b가 음수니까 마이너스 b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a, b가 되어서 기억은 참인 보기가 됩니다. 자, 이번에 니은은요. 얘는 루트 a 4제곱 곱하기 ab라고 쓸 수 있죠. 잘 봐요. a 4제곱의 부호는 뭐죠? 플러스예요. 그리고 a, b의 부호도 플러스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둘 다 음수인 상황에서만 지금 어떻게? 둘 다 음수인 상황에서만 요 공식에서 마이너스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도 플러스고 얘도 플러스가 되면 얘네들은 그냥 루트 각각의 루트로 쪼갤 수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얘는 루트 a 4제곱 곱하기 루트 ab 그냥 이렇게 쪼개시는 거고 루트 a 4제곱은 루트 안에서 a제곱의 제곱이니까 절대값 a제곱이 될 테고 그냥 루트 ab 이렇게 곱하는 거죠. a제곱은요. a의 부호에 관계없이 양수예요. 그래서 a제곱 그냥 나오고 루트 ab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니은도 참이 됩니다. 자, 이제 디귿이 조금 어려웠을 텐데 디귿 잘 보세요. 자, 지금 a 세제곱 보이죠? 부호가 뭐죠? 마이너스예요. 그리고 b제곱은요? 플러스예요. 자, 우리 디귿도 요걸 하나 적어주면 루트 a분의 루트 b가 마이너스 루트 a분의 b가 되는 상황이 있었죠? 이게 어느 상황이었냐면 a가 음수고 b가 양수일 때예요. 자,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이 마이너스는 내가 여기에다 이렇게 처리를 해도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a가 음수고 b가 양수일 때는 쪼개면서 마이너스가 생긴다라는 거를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모가 음수, 분자가 양수니까 얘를 쪼갤 때 각각의 루트로 쪼갤 때 마이너스 루트 a 세제곱 분의 루트 b 제곱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요.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루트 a 세제곱은 a 제곱 곱하기 a죠. 이것도 함부로 쪼개시면 안 돼요. 일단은 자 루트 b 제곱 이렇게 됐는데 자 분모만 보세요. a 제곱 부호가 뭐죠? 플러스예요. a는 마이너스죠. 자 우리 아까 뭐라고? 얘가 둘 다 음수일 때만 마이너스가 생겨요. 둘 다 양수거나 하나는 양수가 하나는 음수거나 그런 경우에는 얘가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 그대로 쪼개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가 지금 플러스고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그냥 각각의 루트로 쪼개지는 거예요. 이거를 각각의 루트를 쪼갠 다음에 루트 안에 제곱이 되어 있는 거를 절대값 a 그리고 절대값 b 이렇게 써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a는 마이너스 a죠? 플러스 a가 되고 b는 음수였죠? 마이너스 b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귿도 참인 보기가 되어서 정답이 5번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2차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이 만나지 않도록 했죠. 자, 2차 함수와 직선이 만나지 않는다는 것은 2차 함수와 직선이 교점이 없다라는 뜻이죠. 교점은 바로 방정식의 근인데 교점이 없다는 것은 방정식의 근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2x제곱 더하기 3x는 5x 더하기 n-3이라고 했을 때 한쪽으로 정리해서 2x제곱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 3-m은 0
근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자, 근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판별식이 음수다 하시면 되죠. 자, 짝수 판별식을 쓰게 되면 1-AC 얘가 0보다 작은 거예요. 1-6 더하기 2m이 0보다 작으니까 2m이 5보다 작다. 그러면 m은 2분의 5보다 작다는 거죠. 얘는 2점 얼마니까 이거를 만족하는 정수 m의 최대값은 바로 2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함수의 최소값이 -4 그리고 최대값이 m이라고 했죠. 자, 이 2차 함수는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고요. 얘가 -3에서 2까지의 범위에서 최소값과 최대값 이렇게 주어진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일단 추계 방정식부터 구해볼게요. 추계 방정식은 2a분의 -b니까 이렇게 돼서 2분의 k가 되거든요. 그러면 자, 첫 번째 상황은 여기 추계 방정식 2분의 k인데 내가 원하는 구간 -3에서 2가 이 축보다 둘 다 왼쪽에 있는 경우를 생각해 볼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범위로 쓰면 2분의 k가 2보다 크거나 같은 영역. 그래서 k가 4보다 크거나 같은 영역에서 일단 최대 최소의 얘기를 해보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최소값이 4라고 했잖아요. 자, 우리는 -3에서부터 2까지 이렇게 쭉 감소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2에서 최소값을 가져요. 그래서 요 y식을 fx라고 했을 때 2를 대입했을 때 즉 f2의 값이 -4가 된다는 거죠. 네, 대입해보죠. 4 2k 3 이 값이 -4다. 그러면 2k는 5가 돼서 k는 2분의 5가 나와요. 자, 우리 첫 번째 영역은 k가 4보다 크거나 같은 영역에서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절대로 최소가 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1번 영역은 내가 원하는 영역이 아니었던 거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영역 2분의 k를 기준으로 일단 양쪽 범위로 -3과 2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찌됐든 최소값은 꼭지점에서일 거예요. 그러니까 x의 좌표가 2분의 k일 때 y 좌표를 찾아보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영역을 일단 -3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다 이렇게 할게요. 자, 그러면 -6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은 영역에서 내가 지금 확인을 해보고 있는 거예요. 자, 최소값은 어떻게 된다? 2분의 k일 때다. 그래서 f 2분의 k를 하시면 자, 제곱하면 4분의 k제곱 마이너스 2분의 k제곱 마이너스 3 이렇게 되죠. 자, 얘는 4분의 k제곱 마이너스 4분의 2k제곱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k제곱 마이너스 3이 되고 얘가 마이너스 4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4분의 k제곱이 마이너스 1이므로 자, 일단 마이너스 처리하고 k제곱이 4이므로 k는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근데 둘 다 가능한 거예요. 지금 둘 다 요 범위 안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둘 다 가능한 값이에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둘 다 넣어봐야 되겠죠? 그러면 자, 여기서도 첫 번째 k가 2라면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냥 넣어볼게요.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1에서 최소를 갖고 마이너스 3하고 2 중에 마이너스 3이 더 멀리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3일 때 최대인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3의 값을 구하면 f-3은 자, 9 더하기 6 빼기 3 그래서 12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때 최대값은 m이 되는 거예요. 자, 문제 보세요. k 더하기 m의 최대값은 이라는 거는 k 더하기 m의 상황이 여러 가지가 상황이 나올 것이고 그 중에 가장 큰 값을 찾아보렴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방금 k가 2일 때 첫 번째 상황이에요. k가 2일 때 최대값이 얼마 나왔죠? 12가 나왔어요. 그래서 첫 번째 상황은 14가 되는 상황이에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k가 마이너스 1일 때를 해볼게요. k가 마이너스 1일 때 그러면 자, y는 k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는 거죠. x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3이 되고 얘는 추계 방정식이 마이너스 1이었던 거예요. 자, 마3보다 마3하고 2는 같은 간격인가? 마3하고 마일 사이는 2고 마일과 2 사이는 3이죠. 네, 그래서
2일 때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일 때 최대를 가져요. F2는 4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3. 근데 K가 마이너스 2니까 그냥 여기 위에 식에다 대입하죠. 아이고. 자, 지금 여기 요식 내가 어차피 K에다 대입해놨으니까 여기다 2를 대입할게요. 그럼 4 더하기 4 마이너스 3이네요. 그래서 5가 나오죠? 그러면 얘는 지금 두 번째 상황이고 K가 얼마인 상황이죠? 마이너스 2고 그 다음에 이때 최대값이 5가 나왔어요. 그래서 합은 3이 나와요. 자, 이제 세 번째 상황을 해야 돼요. 자, 잠시 공간을 좀 확보할게요. 자, 요 계산이 끝난 부분은 조금 줄여놓을게요. 네, 이렇게 됐고 이제 세 번째 상황을 할 건데요. 세 번째 상황은 2분의 K가 이렇게 있는데 내가 원하는 영역이 모두 오른쪽에 있는 경우예요. 마이너스 3과 2가 모두 오른쪽에 있는 경우. 즉, 세 번째 영역은 2분의 K가 마3보다 작은 경우. 즉, K가 마6보다 작은 경우를 얘기하고 싶은 거죠. 자, 그러면 이때는 자 언제 최소를 가져요? 네, 마이너스 3일 때 최소를 가져요. 지금 이 부분에서 최대 최소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3일 때 최소를 가지니 자 마이너스 3을 대입합니다. f 마이너스 3은 자 여기 fx 요 식에다 대입하는 거예요. 여기 왼쪽 위에 처음에 나와 있던 식. 자 그러면 9 그 다음에 마3이가 더하기 3k 마3 이렇게 되는 거죠. 얘가 마이너스 4가 나와요. 그러면 3k는 6이 2양 되니까 마이너스 10이고 k는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3분의 10이 돼요. 얘는 마이너스 6보다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찾는 값이 아니에요. 그래서 가능한 경우는 두 가지밖에 안 나오고 이때 둘 중에 큰 값은 14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나와요.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식을 살펴보세요. 1차식이 일단 없고요. 두 번째 식이 인수분해가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x, 2x, y, 2y 이렇게 하면 인수분해가 안 되고 2y, y 여기에 마이너스를 했을 때 되죠. 그래서 x 더하기 2y는 0이거나 2x 마이너스 y는 0이거나 이 두 가지를 나눠서 푸셔야 돼요. 얘가 두 번째 식을 쓴 거니까 첫 번째 식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5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5. 자 그러면 첫 번째 식을 풀어볼게요. 이때 x는 마이너스 2y인 거죠. x 자리에 마이너스 2y를 대입하세요. 그러니까 4y제곱 더하기 y제곱은 5예요. 5y제곱은 5여서 y제곱이 1이죠. 그래서 y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돼요. 그때 x의 값은 마이너스 1을 곱하는 거니까 부호가 반대가 될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플러스 2가 되는 거예요. 자, 부호는 같은 순서끼리만 같아요. 복부호 동순 써주시고요. 자,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를 할 거잖아요. 자, 마이너스 2 더하기 1을 하면 마이너스 1이고요. 플러스 2 마이너스 1을 하면 1. 그래서 알파 더하기 베타의 값이 지금 마이너스 1 두 개가 나온 상황이에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연립 방정식을 풀게 되면 y는 2x가 되거든요. 그래서 x제곱 더하기 y 자리에 2x의 제곱을 해요. 그래서 4x제곱은 5. 5x제곱이 5니까 x제곱이 1, x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겠죠. y는 여기에 2배 하시면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 2. 그래서 1 더하기 1 하면 3이고요. 마이너스 1 빼기 1을 하면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그러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의 값은 이렇게 네 가지의 값을 가지게 되고 이 중에 최소값은 마이너스 3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가로의 길이가 14cm, 세로의 길이가 10cm인 직사각형 모양의 종이가 있죠. 이 종이의 네 귀퉁이에서 한 변의 길이가 xcm인 정사각형을 잘라내어 부피가 얼마인 상자를 만들려고 한다. 자, 우리 직육면체의 부피 구할 수 있어요.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자, 높이는 x인 거 바로 보이시고요. 가로는 14 마이너스 2x죠. 그 다음에 세로는 10 마이너스 2x예요. 자, 지금 짧은 변이 10인데 두 귀퉁이를 잘라내어야 하니까 x는 5보다는 작을 거예요. 물론 0보다 크겠죠. 자, 그럼 부피는
x 곱하기 10-2x 그리고 14-2x를 곱한 게 96이 되었다 이 뜻이죠. 자 그러면 2를 나눌게요. 이거 2로 나누면 5-x 그 다음에 또 얘도 2로 나누면 7-x죠. 자 전체 4로 나눴어요. 96을 4로 나누면 24가 됩니다. 자 그러면 얘는 5x-x제곱 얘는 적당히 그냥 전개해서 바로 풀게요. 자 내림차순 정리를 하죠. x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7x에다가 얼마니? 마이너스 7x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5x제곱 하니까 마이너스 12x제곱이죠. 12x제곱 그 다음에 1차항이 플러스 35x 그 다음 상수항 2항 돼서 마이너스 24는 0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적당한 x를 24의 약수에서 찾아내세요. 근데 이제 개수를 봤을 때 1, 마이너스 12, 그리고 35, 마이너스 24를 딱 봤을 때 딱 더하면 0이 되는 값이죠. 1, 마이너스 12, 35, 마이너스 24 더하면 0이잖아요. 그러면 1이 항상 근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1 넣어주시고 1,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11, 24, 24, 0 그리고 모든 x의 값의 합이니까 1 말고 또 있겠죠? 근데 또 적당히 넣어보세요. 근데 얘는 이제 2차니까 바로 해도 되겠다. 3, 8 요렇게 그래서 x는 1 또는 3 또는 8인데 아까 뭐라 그랬죠? x의 범위가 0과 5 사이라고 했으니 8은 빼주셔야 돼요. 8까지 더하시면 이거 오답이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1과 3을 더했더니 정답은 1번이 되는 거예요. 자, 실수가 아닌 복소수 z와 z의 켤레 복소수에 대하여 자, 주어진 복소수가 모두 실수일 때라고 했죠. 자, 우리 요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어떤 복소수가 실수다라는 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실수는 켤레 복소수를 취했을 때 자기 자신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수는요. 만약에 3의 켤레 복소수는 얼마죠? 허수 부분이 0이기 때문에 3의 켤레 복소수는 3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5의 켤레 복소수는 5 그대로 나오는 거라고. 그러니까 얘를 잘 보세요. 지금 1 더하기 z제곱 분의 z. 자, 이 값이 실수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켤레 복소수를 취하면 얘가 누구랑 똑같다? 원래 주어졌던 값 1 더하기 z제곱 분의 z와 똑같다 이 얘기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또 켤레 복소수의 성질에서 켤레 복소수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다 쪼갤 수 있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요 첫 번째 이제 얘를 1 더하기 z제곱분의 z가 있었는데 이거의 켤레 복소수는 각각의 켤레 복소수를 다 해도 됩니다 라는 뜻이라고요. 그래서 얘가 지금 누구랑 똑같다? 1 더하기 z제곱분의 z랑 똑같다 이 얘기인 거죠? 네, 그래서 얘를 정리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곱하게 되면 z바에다가 1 더 z제곱을 곱하고 z의 1의 켤레는 1이에요. 그리고 z 켤레의 제곱. 얘를 정리를 해볼 거예요. 얘를 정리를 하게 되면 자, 정리를 하게 되면 z바 더하기 z바의 z제곱. 자, 이항하면서 바로 할게요. 빼기 z 빼기 z의 z바의 제곱은 0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 첫 번째와 세 번째 값을 묶어서 z 켤레 마이너스 z 그 다음에 더하기 z 마이너스로 묶어내자. 마이너스에 z 켤레로 묶어내면 뒤에 거 먼저. 자, z 켤레 마이너스 그 다음 앞에 얘 마이너스 z는 0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z 켤레 마이너스 z로 묶어낼 수 있다고요. 그래서 1마 z 켤레는 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z 켤레 빼기 z가 0이라는 건 z는 z 켤레거나 또는 z 켤레가 1이거나 이런 얘기죠? 근데 처음에 문제에서 실수가 아닌 복소수 z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실수가 아니기 때문에 z 켤레와 z는 절대로 같을 수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만족할 수가 없고 너만 만족해요. 그래서 z랑 z 켤레로 곱한 게 항상 1이다 라는 게 성립하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니은을 보시면 니은은 똑같이 해보죠. 자, 이번엔 누구냐면 요 아이 자, z바의 1 더 z 얘가 실수라는 얘기죠. 그러면 z바의 1 더 z
이놈의 켤레 복소수를 취한 게 자기 자신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럼 얘는 좀 바로 해볼게요. 켤레를 각각 취하면 1 더하기 z의 켤레, 그리고 얘는 z 켤레의 켤레는 자기 자신이에요. 얘가 원래 주황색 값 z 켤레분의 1 더 z랑 똑같다라는 얘기죠. 자, 그럼 이렇게 곱하면 z 켤레 더하기 z 켤레의 제곱은, 자, 넘길까요? 바로 z 이항하니까 마이너스 z 제곱 이항하니까 마이너스 z 제곱은 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랑 세 번째 묶어주고 두 번째랑 네 번째 묶어주면 z 켤레 제곱 마이너스 z 제곱은 0 이렇게 돼요. 그러면 지금 얘가 합차가 보이시죠? 그래서 z 켤레 마이너스 z로 묶어내면 1 더하기 z 켤레 더하기 z는 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z 켤레랑 z는 같을 수가 없죠? 그래서 1 더하기 z 켤레 더하기 z는 0인 것을 알 수 있죠. 1 더하기 z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z 켤레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 k가 존재하죠? 얼마냐면 마이너스 1로 존재한다 라는 것까지 알게 됐어요. 자, 그럼 이제 디귿을 찾는데 지금 z를 보세요. 관계식이 두 개가 나왔어요. 첫 번째 관계식은 z 더하기 z 켤레가 얼마다. 방금 두 번째에서 만들어낸 건데 여기에서 요 값은 1을 이항해서 마이너스 1이다. 그리고 첫 번째에서 z 켤레 곱한 게 1이다 라는 거 나왔죠. 자, z하고 z 켤레를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을 세울 수 있는 거예요. 합과 곱이 주어졌으니까. 그래서 x에 대한 2차 방정식을 세우면 x제곱 빼기 합이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되죠. x 더하기 곱은 0. 그래서 이 z는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은 0의 근이 됩니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죠? 이걸 딱 보는 순간 내가 여기다 x-1을 곱할 수 있어요. 왜? 그러면 얘는 x세제곱 빼기 1은 0의 근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x세제곱은 얼마가 되는 거죠? 1이 되는 거예요. 1?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나왔죠? 마이너스 1이라고 나왔죠? 그래서 얘는 틀린 보기가 돼요. 마이너스 1이 아니라 1이 되는 거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디귿은 틀렸고 정답은 2번 기역, 니은이 되는 거예요. 1000 이하의 자연수 A에 대하여 4차당식의 개수가 정수인 다항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된다. 자, 우리가 4차식의 인수분해를 할 때 일단 바로 인수분해가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어떤 경우냐면 예를 들어서 x 4제곱 빼기 2x 제곱 그 다음에 빼기 3 이런 경우. 그러면 x제곱 x제곱 그리고 1, 3 여기에다 마이너스를 하면 인수분해 되는 거 알 수 있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바로 인수분해가 되는 경우가 있었고 또는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아니죠. x 4제곱 더하기 x제곱 더하기 1 얘는 아무리 노력해도 1은 1, 1 그리고 마일밖에 만들 수가 없는데 x제곱의 개수 1을 만들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주어진 채로 바로 인수분해를 할 수가 없었고 얘는 어떻게 해야 됐냐면 완전제곱식을 이용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얘 4차항과 상수항을 가지고 완전제곱식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x제곱 더하기 1의 제곱 그럼 보세요. 여기에서 x 4제곱 생겼죠? 1도 생겼어요. 근데 필요 없는 2x제곱이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빼주는 거예요. 그럼 빼기 2x제곱을 하고 더하기 x제곱이 있으니 빼기 x제곱이 된다고요. 이렇게 하고 났더니 얘가 완전제곱식 빼기 완전제곱식이 돼서 합차를 이용해서 인수분해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맞죠?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을 다 생각해서 인수분해를 해야 되는데 일단 보세요. x 4제곱 마이너스 ax 제곱 더하기 1. 자, 일단 바로 되는 경우부터 찾아보죠. 그러면 얘가 1, 1 그리고 마일. 자, 1을 어떤 두 수의 곱으로 정수인 두 수의 곱으로 곱해서 나타낼 수 있는 경우 이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첫 번째 경우는 x제곱 x제곱 했을 때 2차항의 개수가 플러스 2가 되는 거죠. 그러면 a는 마이너스 a가 플러스 2니까 a는 마이너스 2가 되고 자, 두 번째 경우는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2니까 a는 2가 되겠죠? 근데 문제에서 자연수 a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일단 a는 마이너스 2는 탈락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경우에서 a는 2라는 형태가 만들어진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a는 2 하나 체크를 해놓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예요. 두 번째 경우는 x 4제곱 빼기 ax 제곱 더하기 1. 자, 여기에서 처음에 4차항과
상수항을 가지고 내가 완전제곱식을 만들려고 했죠. 근데 아까 앞에는 x제곱 더하기 1의 제곱으로 만들었지만 사실은 합의 제곱이 될지 차의 제곱이 될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얘가 x제곱 더하기 1의 제곱을 해놓고 빼기 완전제곱식이 만들어지는 상황이랑 그 다음에 얘는 똑같이 얘네들 가지고 하지만 완전제곱식이 차의 완전제곱이 되는 경우 요거 두 개를 나눠서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첫 번째 경우는 일단 개수를 맞추세요. 여기서 플러스 2가 생겼으니까 빼기 2를 하셔야 되고 빼기 a가 있죠. 빼기로 묶어내면 a 더하기 2의 x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 a 더하기 2가 제곱수가 되지 않으면 얘를 이 뒷부분, 이 뒷부분을 정확하게 완전제곱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없겠죠. a 더하기 2가 제곱수여야 요거 안으로 넣어서 완전한 제곱이 되고 그래서 합차를 이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포인트는 뭐다? a 더하기 2가 제곱수가 되어야 한다 이 얘기예요. a 더하기 2가 제곱수다. 근데 a는 1부터죠. 자연수니까. 그러면 a 더하기 2는 3보다 크거나 같은 수일 테고 그럼 3보다 크거나 같은 수 중에 제곱수는 누구 있죠? 4, 9, 16. 자, 이거 언제까지? 1000이 될 때까지 찾는 거예요. 그러면 적당히 제곱을 해봐서 31의 제곱이 961이고요. 32의 제곱이 1024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얘가 31의 제곱까지만 가능하겠죠. 왜냐면 a 더하기 2가 얘가 a 더하기 2면 이때 a는 959가 되고 얘가 a 더하기 이때 a는 1022여서 이미 넘어가는 값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능한 게 지금 4라는 건 2의 제곱부터 31의 제곱까지가 궁금한 거예요. 그럼 개수를 셀 때는 2부터 31까지 세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항상 1부터 31까지 31개 중에서 앞에 1 한 개를 빼자라는 얘기니 몇 개가 되는 거예요? 30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30개가 다 되느냐? 우리 아까 따로 구했던 A는 2 있죠. 요거 하나 혹시 중복되지 않는가 확인을 해주세요. 그래서 마침 A가 2가 되면 2 더하기 2는 4 중복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건 중복이 되니까 1번에서 세지 않고 그냥 2번에서 30개입니다 라고 세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3번은요. 이때는 뒤에 맞춰주면 어떻게 돼요? 지금 여기서 빼기 2가 나온 거거든요. 빼기 2x제곱, 그럼 더하기 2x제곱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어쨌든 우리는 빼기 완전제곱식을 해야 되니까 빼기로 묶어서 a, 그 다음에 아까 더하기가 필요한데 여기 빼기로 묶었으니까 빼기 2의 x제곱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는 뭘 찾자? 이 a-2가 제곱수인 것을 찾자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a-2가 제곱수인 걸 찾을 거예요. 그럼 a-2가 가능한 값은? 자, a는 1부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부터는 이건 어차피 안 될 것이고 얘가 0이면 되나요? 아니, 잠깐만. 얘가 1이니까 말보다 커야 되죠. 자, 얘가 0이면 a가 2가 되는 거죠? 근데 그 2는 아까 저기서 겹치니까 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1의 제곱, 2의 제곱 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역시 31의 제곱까지 가능하겠죠? 왜? 그러면 a는 961에 2를 더한 값 963이 될 테니까. 자, 또 32의 제곱은 a가 1000을 넘어가서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가능한 것도 1부터 31까지 31개가 되겠죠. 그래서 전체 개수는 61개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17번. 자, 얘는요, 이 식을 바라보자마자 우리는 하나의 식만 딱 떠올라야 돼요. 어떤 식? 자, a세제곱 더하기 b세제곱 더하기 c세제곱 마이너스 3abc는 a 더하기 b 더하기 c 그리고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딱 요 식이 떠올라야 합니다. 자, 근데 양의 실수라는 표현이 되잖아요. 만약에 여기에서 abc가 양수라면 자, 이 값이 0인데 ABC가 양수라면 이거는 0이 절대로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0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부분은 또 어떻게 우리가 식을 바꿨더라? 2분의 1
a-b의 제곱 더하기 b-c의 제곱 더하기 c-a의 제곱 이렇게 됐던 거죠. 자, a, b, c는 다 실수기 때문에 얘가 0이 되기 위해서는 a마 b가 0이고 b마 c가 0이고 b마 c가 0이고 c마 a가 0이어서 결론은 a는 b는 c여야 한다. 그래서 우리 이런 문제 많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더하기 c 세제곱 마이너스 3a bc는 0을 만족하는 삼각형의 세변의 길이 abc에 대하여 이 삼각형은 무슨 모양이니? 우리 다 정삼각형 다 알고 있었다고. 그러니까 얘가 양의 실수라는 표현이 들어가면 결국은 이게 는 0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a랑 b랑 다 c랑 다 같아야 한다. 요거를 일단 기억을 해두시고, 그럼 이게 요식에서 무슨 얘기인가? x 세제곱. 자, 8y 세제곱을 그냥 8y 세제곱으로 보진 않았을 거예요. 2y의 세제곱 더하기 2z의 세제곱 마이너스 3x 2y 2z는 0 이렇게 됐던 거라고요. 자, x와 2y와 2z가 다 뭐이기 때문에 양의 실수이기 때문에 결국 이 식은 x는 2y는 2z가 되더라. 이렇게 가셔야 돼요. 그러면 이 값을 적당히 k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분수가 나오네. 2k라고 할게요. 그러면 x는 k, 2k, x는 2k, y는 k, z는 k를 대입하도록 합시다. 자, xy분의 4z제곱 더하기 y제곱분의 2xz 더하기 yz분의 3x제곱이죠. 자, xy 곱하면 2k제곱. 자, 4의 z제곱, k제곱이죠. 더하기 y제곱 뭐예요? k제곱분의 2xz, 4k제곱 더하기 yz분의 k제곱 3x제곱, x제곱, x가 4k제곱이죠. x제곱이 거기에 3을 곱하니까 12k제곱. 자, 했더니 2 더하기 4 더하기 12, 그래서 얼마예요? 18이 되네요. 네, 그래서 정답은 18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가 얘를 이렇게 하긴 했지만 만약에 서술형이다 그럼 중간에 조금 더 써줄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요 관계식이 나오는 것까지를 조금 한 번 더 써주면 아까 그 공식을 그대로 쓰는 거긴 한데, 자 보세요. x 더하기 2y 더하기 2z 그 다음에 x의 제곱 더하기 2y의 제곱 4y 제곱이 되겠죠. 2z의 제곱 4z의 제곱이 되겠죠. 마이너스 두 개씩 곱하는 거 2xy 마이너스 4yz 마이너스 2zx는 0이 되는 거죠. 근데 x 더 2y 더 2z는 0이 아니거든요. x 더 2y 더하기 2z는 0이 아니므로 여기에서 이 식을 바꿔야 되죠. 2분의 1에 x 마이너스 2y의 제곱 더하기 2y 마이너스 2z의 제곱 더하기 2z 마이너스 x의 제곱은 0이기 때문에 x는 2y는 2z. 자, 뭐 중간에 서술형이면 이 정도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16의 12제곱을 15로 나눴을 때 나머지. 자, 그럼 식을 써볼게요. 16의 12제곱을 15로 나눠요. 몫이 q이고 나머지를 r1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문자를 바꿔주세요. 어떻게? 15를 x라고 할게요. 그러면 16은 x 더하기 1이 되고 요거의 12제곱은 자, x의 q. 아까는 q지만 숫자니까 지금은 다항식이니까 qx라고 쓰셔야 돼요. 그리고 r1은 그대로. 왜? 어차피 1차식으로 나눴으니까 나머지는 상수 아니에요. 그러니까 r1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x에다 뭘 넣죠? 0을 넣을 거예요. 자, 그래서 0을 넣었더니 1은 r1. 네, 이렇게 r1이 바로 구해집니다. 그럼 두 번째. 17에 13제곱을 18로 나눈 거야. 그럼 18 q 프라임 쓸게요. 더하기 r2. 자, 얘도 어떻게 하냐면 18을 x라고 잡으세요. 그러면 17은 x 마이너스 1이 되죠. 이거의 13제곱은 x의 q, 얘도 q 프라임 x라고 쓸게요. 왜? 모르는 거니까. 모르는 게 아니라 x에 대한 다항식이니까. 그 다음 더하기 r2. 자, 그럼 x에 0을 넣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1은 r2.
자, 그래서 얘 나머지를 마이너스 1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다항식에서는 어차피 차수로 계산을 하는 거라서 나머지가 상수항인 마이너스가 나올 수도 있지만 우리가 수의 계산에서는 내가 15를 뭐 6으로 나눴어. 그때 나머지가 얼마라고 하죠? 나머지를 15를 써줄까? 15를 6으로 나눴어. 그러면 6이 12 그리고 3이 남았어요. 나머지가 3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지 나머지가 마이너스 3이에요. 이런 얘기를 하지 않잖아요. 말 그대로 나머지는 남은 거를 얘기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18로 나누고 있는데 얼마 남았는지를 찾고 싶은데 마이너스 1이 나왔다는 거는 1이 부족하다라는 얘기예요. 18로 나누기에 1이 부족하다라는 거는 얼마가 남았기 때문에 17이 남았기 때문에 1이 부족해. 1만 더 있으면 18이 된다 이 뜻이라고요. 그래서 R2는 마일이 아니라 17이라고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 두 개를 더하면 정답은 얼마? 네, 18이 되는 겁니다. 4차 방정식의 서로 다른 두 실근을 알파 베타라 할 때 뭐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을 구하라는 얘기죠. 식을 살펴봤더니 4차 방정식인데 얘 2차항을 기준으로 양쪽이 대칭성이 보이죠? 우리 이런 거를 상반 방정식이라고 불렀었고, 자 그러면 얘는 x제곱을 나눠서 짝을 지어라. 개수가 같은 애들끼리 뭔가 짝을 지어서 변형했던 거 기억하셔야 돼요. x제곱으로 나누면서 요놈 두 개를 짝을 지을 거라고. 개수 같은 애들을. 그럼 얘는 4x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x제곱분의 4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4로 묶어낸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두 개는 8로 묶어내겠죠. 그리고 x제곱을 나눴으니까 x제곱에서 x가 됐고 x인데 x제곱으로 나눴으니 x분의 1이 됐겠죠. 네, 그 다음에 빼기 13은 0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을 변형할 수 있어야 되겠죠? x 더하기 x분의 1에 제곱 빼기 2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에 4를 곱하는 거예요. 그럼 4 곱하고 얘는 2에다 4를 곱하니까 8. 자 그러면 뒤에 빼기 13하고 정리를 할게요. 자 바로 갑니다. 일단 앞에 더하기 8에 x 더하기 x분의 1 쓰시고 아까 빼기 8 있었고 빼기 21은 0 이렇게 가는 거예요. 네, 지금 x 더하기 x분의 1을 우리 이거라고 하기로 했죠? 자, 이거를 굳이 치환하지 않겠다 그랬어. 그래서 얘를 인수분해를 하세요. 자, 인수분해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네, 얘가 지금 2, 얘를 3, 7 적당히 해볼까요? 그러면 6이고 14고 플러스 파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하면 되겠다. 그래서 x 더하기 x분의 1이 2분의 3이거나 또는 x 더하기 x분의 1이 마이너스 2분의 7이다. 이 뜻인 거죠? 자 그러면 2x를 곱하세요. 그러면 2x제곱. 자 2분의 3에 2x를 곱하면 3x. 좌변으로 이항하면 마 3x. 그 다음에 더하기 2가 되죠. 는 0 이렇게 되고. 자 두 번째 식은 역시 2x를 곱하세요. 그러면 2x제곱. 자 마이너스 7x 이항하니까 플러스 7x. 그 다음에 플러스 2는 0. 자, 근데 서로 다른 두 실근이거든요. 한쪽은 허근인가 봐요. 자, 판별식 확인해 보세요. 9 마이너스 4ac 했더니 16이 됐죠. 이쪽이 허근이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버리시고 자, 여기서는 실근인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알파 베타 직접 구하지 말고 여기에 두 실근 알파 베타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는 뭐 마이너스 2분의 7일 것이고 알파 베타는 1이겠죠. 그러면 바로 변형 공식을 이용하죠.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고 네 계산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 4분의 49 마이너스 2 그러면 쟤는 4분의 8이니까 정답은 4분의 41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네, 요게 그냥 답이죠? 네, 끝났어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어느 호수에 설치된 분수의 한 물줄기는 자, 포물선 모양이다. 자, 포물선 모양이다. 여기에서 이 분수가 물줄기의 모양이 2차 함수의 식을 가지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이 물줄기의 시작 지점과 끝 지점 사이 거리는 3m, 그리고 최고 높이는 4분의 9m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얘를 가지고 이제 식을 세우시면 되는데 우리 축의 방정식을 이렇게 y축 놓이게 잡아볼게요. 그 다음에 x축은 이렇게
그러니까 뭐 본인이 편한 대로 잡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는 지금 꼭지점의 좌표가 0,4분의 9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y는 자 0,4분의 9죠. 그래서 x제곱 더하기 4분의 9 절대로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우리는 꼭지점의 좌표를 안다고 해서 폭을 결정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a 쓰시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자, 최고차항의 개수는 꼭지점만으로 결정할 수가 없다. 또는 x축과 만나는 두 점을 가지고서도 절대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a 이렇게 표현을 한 다음에 또 다른 정보를 하나 찾아서 a 값을 구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얘가 지금 3m를 절반 나누니까 이 좌표가 2분의 3,0이 되겠죠? 이걸 대입해서 a를 찾는 거예요. 0은 2분의 3 제곱하니까 4분의 9 a 더하기 4분의 9죠? 그래서 a는 얼마다?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그래서 함수의 식이 y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분의 9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직선을 잡아 볼 건데 이 직선은요. 자, 지금 여기 x절편이 얼마냐면 여기가 2분의 3, 1만큼 더 왔으니까 아이고 1만큼 더 왔으니까 이 좌표는 마이너스 2분의 5,0이 될 거예요. 그러면 기울기를 모르거든요. y 빼기 y좌표 0은 기울기 m에 x 마이너스 2분의 5 이렇게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플러스 2분의 5 이렇게 쓰고 지금 얘하고 얘가 맞닿고 있다, 접하고 있다라는 소리죠. 그래서 얘네 접하는 거니까 ax제곱 더하기 4분의 9 아니 a가 아니라 9해졌죠. 자,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분의 9는 m의 x 더하기 2분의 5 얘가 접한다, 접할 때의 m의 값을 구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만나는 지점의 높이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이 교점의 y좌표가 목표다라는 걸 생각하고 풀어주면 자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분의 9는 mx 플러스 2분의 5m이 되고요. 양변에 4를 곱하세요. 그러면 마이너스 4x제곱 더하기 9는 4mx 그 다음에 더하기 10m 자, 한쪽으로 넘기면 4x제곱 더하기 4m의 x 더하기 10m 마이너스 9는 0이 돼요. 그래서 짝수 판별식을 써주면 4m의 제곱이니까 4m의 절반 2m의 제곱이니까 4m 제곱 마이너스 ac가 0이란 얘기죠. 그러면 4 약분하시고 m제곱 마이너스 10m 더하기 9가 0이에요. 그래서 1, 9 해서 m은 1 또는 9가 나와요. 왜 두 개나 나오지? 하나를 걸러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런 형태예요. 우리가 지금 요 물줄기 이차함수가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직선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이거든요. 이렇게 접할 수도 있지만 이쪽에서 접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림이 여기가 짧아서 잘 표현이 안 됐지만 이걸 조금 더 잘 써보면 여기에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기서 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렇게 접하는 두 직선 중에 기울기가 작은 것을 찾는 거죠. 얘가 좀 더 급격하니까 얘보다 기울기가 작은 것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m은 1이 되겠죠. 그러면 m에다 1을 대입해 봅시다. 어디에다 대입하냐면 아까 교점 찾는 거 여기에다 대입할게요. 그러면 판별식은 잠깐 옆으로 치워놓고 네, 여기에다가 1을 대입해보면 4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1은 0이죠. 그래서 2x 더하기 1의 제곱이 되니까 x는 마이너스 2분의 1. 우린 그때 y값이 궁금한 거예요. 그러면 아무데나 집어넣으세요. 자, 얘가 m이 1인 경우니까 직선이 y는 x 더하기 2분의 5죠. 여기에다 마이너스 2분의 1을 대입했더니 y는 2분의 5 마이너스 2분의 1 해서 2가 되고 그래서 답은 2m가 되는 거예요. 그럼 아까 우리가 두 개 중에 하나 걸렀잖아요. 자, m은 9를 한번 넣어보세요. m은 9를 넣어보면 4x 제곱 더하기 36x 자, 그 다음에 지금 m에다 9를 넣고 있었죠? 그럼 90에서 저걸 빼니까 빼기 더하기 81 그러면 얘는
2x 더하기 9의 제곱은 0이죠? 그래서 x는 마이너스 2분의 9. 그래서 아까 얘가 마이너스 2분의 5,0이었거든요. 얘보다 더 왼쪽 부분에서 교점이 생기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서술형 같은 경우는 뭐 이래서 만나지 않는다. 요 점은 아니다. 이런 거 써주면 더 좋겠네요. 3차 방정식의 세 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할 때 주어진 식의 값을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알파, 베타, 감마 뭔가 식이 다 똑같아요. 여기서 알파냐, 베타냐, 감마냐 이 차이죠. 그러면 알파가 근이라는 건 무슨 뜻이야? 알파를 대입했을 때 알파 세제곱 마이너스 2알파 제곱 더하기 3알파 마이너스 5가 0이란 얘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1의 값이 궁금한 거예요. 그러면 주어진 식에서 도대체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1의 값을 어떻게 찾을까를 고민하셔야 되겠죠. 그럼 얘를 어떻게 풀어야 하냐면 자, 이 3차 식을 그냥 나누는 거예요. 요거로.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알파 세제곱 마 2알파 제곱 더하기 3알파 마이너스 5는 자, 내가 궁금한 게 이거잖아. 그러니까 이거 그대로 써놓고 그냥 나누세요. 그럼 못과 나머지가 생기겠죠. 자, 보세요. 지금 몇 차? 3차항은 세제곱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알파를 곱하겠죠. 그래서 알파. 그 다음에 2차항 보세요. 2차항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가 개수거든요. 여기서 마이너스 1이야. 그러면 여기에서 마이너스 1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그 다음에 1차 항은요. 1차항은 3이 와야 되는데 여기에서 플러스 1, 플러스 1이죠? 끝났어요, 얘는. 근데 얘가 2밖에 안 돼요. 3알파가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걔가 이제 나머지 부분으로 더하기 알파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상수항은 여기서 마이너스 1인데 마이너스 5가 되려면 얼마가 돼야 돼? 마이너스 4가 더 필요한 거죠?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자, 이거는 0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1에 알파 마 1은 얘를 넘겨서 4마 알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1은 어떻게 돼? 알파 마이너스 1분의 4 마이너스 알파가 되는 거예요. 이런 거 나눌 때 0이 아닌 거 확인하라고 했거든요. 알파는 1이 아니에요. 왜? 1 넣어봐. 1마 2 더 3마 5는 0이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러니까 1은 이 방정식의 근이 아니었기 때문에 알파는 절대 1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었다고요. 그러면 이제 할 일은 뭐예요? 알파가 이렇게 표현이 돼? 그러면 베타도 감마도 똑같겠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얘가 이렇게 될 것이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값. 요 식은요.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아이고. 자, 얘는 어떻게 되냐면 자,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1 대신에 알파 마이너스 1, 4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럼 베타는 똑같겠죠? 베타 마이너스 1분의 4 마이너스 베타가 되겠고 그 다음은 감마 마이너스 1분의 4 마이너스 감마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형태도 우리가 많이 했던 거거든요. 이 3차 방정식의 세 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했어. 그러면 x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더하기 3x 마이너스 5는 자,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x 마이너스 감마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항상 항등식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 분자에 보이는 거 x에다 뭘 넣는 거죠? 4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식을 내가 fx라고 한다면 이 분자들을 곱한 거는 f4가 되는 거라고요. 그럼 분모는 어떻게 돼요? 얘는 알파가 빼기 알파가 아니라서 문제야? 그럼 마이너스를 끄집어내세요. 1마 알파. 얘는 마이너스 끄집어내면 1마 베타. 마이너스 끄집어내면 1마 감마죠? 그러니까 마이너스에 1마 알파, 1마 베타, 1마 감마가 된 거예요. 얘는 x에다가 1을 넣은 거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f1이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제 대입만 하시면 끝나요. 마이너스. 자, 1 대입하면 1 마이너스 2 더하기 3 마이너스 5고요. 4를 대입하면 64. 그 다음에 4를 대입하면 16 곱하기 2니까 빼기 32. 그 다음에 4를 대입하면 12 마이너스 5. 그래서 32에다가 7, 39. 자, 분모는요. 마 1, 2, 마 3,
13. 그래서 약분했더니 13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13이 되는 거예요. 자, 이 문제는 좀 어려웠을 거예요. 식을 변형하는 건데 내가 원하는 형태가 이거야? 그러면 그냥 그 형태를 써놓고 나머지를 끼워 맞추자 라고 좀 아이디어를 내보세요.